지난주 우리가 카페24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을 상세하게 살펴봤다면 오늘은 코리아 센터를 중심으로 두 기업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카페24와 코리아 센터 일부 자료를 비교했을 때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닮은 듯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왔다고 분석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코리아 센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깊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2년 코리아 센터의 사업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용역 매출이 99.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상품 매출이 57.79%로 늘었고 용역 매출은 39.67%로 비중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용역 매출은 메이크샵, 몰테일, 배송 대행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뜻하고 상품 매출은 몰테일을 통해 해외 직구 상품을 국내로 직접 소싱해서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을 뜻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이크샵 등 국내 로컬 커머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용역 매출로 본다면 상품 매출은 글로벌 이커머스인 몰테일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볼 수 있겠네요. 국내에서 해외 직구까지 사업을 확장하면 아무래도 매출도 빠르게 늘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매출액 증감률 역시 코리아 센터가 조금 더 높은데요. 2012년 코리아 센터 매출액은 286억 원에서 2019년 2,514억 원으로 776%가량 늘었습니다. 동일한 기간 카페24 매출액은 557억 원에서 2,172억 원으로 389%가량 증가했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코리아 센터가 카페24를 조금 더 앞섰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 거래액과 고객사 수만 놓고 보면 카페24가 더 앞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카페24의 올해 상반기 거래액은 약 5.2조 원이고 솔루션을 이용하는 쇼핑몰은 178만여 곳, 회원수는 580만 명에 달합니다. 직원 수 역시 카페24가 1,119명으로 코리아 센터 428명에 비해 더 높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카페24의 영업비용 합계는 1,118억 원인데 이 중 급여가 443억 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급 수수료 207억 원, 상품 매출 원가 89억 원, 통신비 72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코리아 센터의 영업비용 합계는 1,325억 원으로 이 중 상품 및 원재료 매입이 680억 원, 급여 238억 원, 지급 수수료 125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카페24 영업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급여고 코리아 센터는 상품 및 원재료 매입 비용인데요. 작년 2019년 말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까지 직원 증감률만 보더라도 카페24는 코리아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직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센터의 상품 및 원재료 매입은 해외의 제품을 국내로 직접 소싱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직구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카페24도 홈페이지에 글로벌 전자상 거래 플랫폼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조금 다른 사업인가요? 네, 카페24의 사업 전략은 해외 직구보단 국내에서 이미 성공한 경험을 가진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진출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지원하는 데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리아 센터는 해외 직구에, 카페24는 해외 역직구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네, 그런데 사실 코리아 센터 역시 메이크 글로비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거래 규모나 매출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카페24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셋 대우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침투율은 한국이 전 세계 1위로 집계됩니다. 말 그대로 한국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국 중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외 역직구 시장은 아직 시간이 무르익지 않은 초창기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에 불과하니까 전 세계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이 더 확대되고 활성화될 경우 엄청난 시장이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카페24나 코리아 센터 두 기업 모두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온라인 쇼핑 거래 이후 필요한 결제와 물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카페24는 해외 역직구에 집중을, 코리아 센터는 해외 직구에 집중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이네요. 어쨌거나 큰 맥락은 두 기업 모두 향후 국경 간 거래에 관심을 두는 건 틀림없어 보이네요. 단순히 한국 기업, 한국의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역직구를 넘어 해외 여러 곳에 법인을 설립하고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흐름을 보면 국경 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꿈꾸는 듯 보이네요. 또 플랫폼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결제나 물류, 빅데이터 등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끌어온 두 기업이 걷는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두 기업 모두 그간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누군가 미래의 석유는 데이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기업이야말로 상당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박프로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